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MBC의 김재철 사장, 참 여러모로 뉴스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요.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9명의 이사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찬성을 해서 해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후속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해임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해임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표수로만 따졌을 때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MBC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래서 또 바로 정상화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예단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늑대가 사라진 숲에 호랑이가 등장을 한다고. 문제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 퇴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바로미터 하나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후임 사장 인선 과정에서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진통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가 있었죠. 방송 장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MBC 후임 사장 인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MBC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 감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식 조사를 맡았던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머리 가격에 의해 숨진 뒤에 추락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타살 의혹을 사실상 입증하는 그런 조사 결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무영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냥 타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식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 두개골에 난 예. 그 타살 의혹, 예. 그것을 아마 법의학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두개골을 외부에서 가격을 해서 일단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실족을 처리하기 가장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그렇죠. 엉덩이 뼈, 예. 왼쪽 엉덩이 뼈가 부서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정빈 교수 설명에 따르면 두개골 가격으로 일단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 혈액 순환이라든지 모든 그 기능이 예. 정지된 상태에서 예. 추락을 하면은 예. 출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출혈흔이나 이런 게 전혀 이 엉덩이 뼈가 깨지고 그래서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요. 근데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이제 감식 결과를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네. 그 형식 논리를 앞세워서 이제 딴지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이런 공식 감정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또 이것을 폄하할 우려, 이런 것들은 기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사실상 이 국민대책이나 예.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에서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지 예. 법의학계라든지 여기다가 이 공동조사에 참여하도록 다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쪽에서.
그랬어요? 네, 그 절차를 다 밟았죠. 왜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서울의대의 법의학계 아주 태두가 이정빈 교수인데 그분은 그렇죠. 지금 명예 교수이고 네. 정년 퇴직한 상태여서 예. 자긴 꺼릴 게 없다 이런 겁니다. 뭐 이정빈 교수님 오면 사실 우리나라 법의학을 여신 그런 분이라고 평가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는. 그렇죠. 네. 자, 그만큼 이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책위 차원에서 이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 38년 만에 네. 저희로서는 뭐 희미한 안개속만을 걸어오다가 네. 장준하 선생님 스스로 드러나시면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입증해낸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조사위원회 경우에는 특별법 예.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예. 계속 박근혜 정부에게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특별법에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때까지 진상조사를 할래도 그런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해도 국정원이나 보안사 같은 특별한 정보수사기관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거만 내세우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다 빼돌리고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예. 이 진상조사위 이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에는 강제 구인권이나 조사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응하지 않으면 고만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맞습니다. 예. 이러니까 진상조사가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예. 강제 구인권이나 조사권 강제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까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유골 감식 결과 이건 타살이라는 결론에 도달은 했지만 그러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러면 했느냐 이거는 지금 전혀 규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바로 그 국정원이 그동안 네. 장준하 선생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또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특히 장 선생이 돌아가실 그 임시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예. 뒀는지가 드러납니다. 예. 4월경 예. 75년 4월경에 장준하 선생이 김대중 그 당시 전 후보죠. 네. 만나서 김대중 전 후보는 집에 가택연금이 돼 있고 네. 장 선생은 그 풀려나신 상태란 말이에요. 75년 예. 4월에. 예. 나는 그래도 자유스러우니까 전국 조직은 내가 하마. 나중에 정치적 중심은 당신이 되라. 이런 거에 역할 분담까지 하시고 합의를 했어요. 예. 이 두 분의 그와 같은 합의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닐 사안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 전해에 이 유신헌법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네, 네, 그랬죠. 그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그 결사체하고 연결이 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예. 그걸 제거해 버린 거죠. 그렇죠. 함 선생님이 CR의 소리에 장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석헌 선생님. 네, 함석헌 예, 선생님이 장준하와 김대중의 만남이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그중 한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어허. 둘이 합치면 엄청난 폭발력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사람은 제거했어야 네. 됐다. 뭐 이런 그 양반 나름대로의 통찰력 있는 네. 그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예. 자,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이제 과정을 보면은 그 유족들이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청와대가 권익위원회로 보냈다가 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보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에겐 조사 권한이 없다 네.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러면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사실은 강간무소식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 다 파묻혀 버린 거죠. 맞아요. 예, 뭐 대통령 맞습니다. 선거 있으면 모든 다른 정치적 사안은 다 중단되거나 네. 뭐 그 공약 남발하는 걸로 이제 다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뭐 야당이야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이걸 진상규명하고 특별법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예. 그때 박근혜 후보 쪽도 유심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약속을 했어요. 네. 그 80년대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 70년대 그 유신헌법 유신 체제 하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의문사 사건인 네. 장준하 선생 의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박근혜 캠프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과거사 반성 그중에서도 장준하 선생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규명을 약속을 한 이상 네. 이젠 특별법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건 지킨다고 자기가 뭐 그렇죠. 신의와 원칙의 정치인이다 예,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예. 했는데 예. 이 부분이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걸리는 일이 될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 근데 좀 이게 좀 그 기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속설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그때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선거에서 이겼고 정권을 잡고 마음이 바뀔 여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예, 아버지가 부닥쳤던 그 저항이나 예, 그런 것에 다시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요즘 뭐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조중동 같은 언론까지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지만 박정희를 넘어서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프레임으로 가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실패를 할 것이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프레임을 넘어서 미래로 가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을 할 것이다. 음, 그 얘기는 박정희 시대 때 그 저질러졌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 시대의 것을 자기 스스로 정리해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성공할 것이다. 털고 가면 좋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요즘 그 태도를 보면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자꾸 그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 박정희를 거꾸로 닮아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발 그렇게 안 되길 전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러면 좀 이걸 그 상황을 확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유족이나 아니면 대책위 차원에서 청와대 한번 공개 질의를 해서 답변을 그 구하는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 이 조사 결과가 오늘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애를 태웠어요. 예. 어젯밤에서야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식 결과에 네, 대해서. 그래서 예. 오늘 그 제대로 된 대책도 못 내놨어요. 음. 뭐 특별법이 어떻고 또 뭐 앞으로 우리가 재조사를 요구할 거고 네. 이런 수준에밖에 얘기를 못 했어요. 예. 앞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예. 지금 저 이털남 선생 얘기하신 그대로 네. 유가족이나 네. 조사위원회 차원에 예.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네.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네. 이건 아마 내일부터 부산하게 벌어질 겁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후속 수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건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하면 새누리당의 그 특별법 제정에 응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박정희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문제마저 털고 가질 않으면은 네. 이젠 기대할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박근혜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예. 여기서부터 촉발되는 과거사 진상 규명의 그 강한 요구들, 네. 그건 바로 박근혜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가면서 그렇죠. 심각한 그 정국 운영에 장애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부영 위원장님은 고 이 장준하 선생님하고 어떤 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저는 이제 곧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세대를 보통 63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예. 64년 부터 시작을 해서 예. 63년 말부터 시작을 그렇죠. 했지만 예. 65년까지 이제 이 한일 협정 예. 반대 그 운동이 학생을 중심으로 강렬하게 제기됐는데 네.
그 세대에 이제 뭐 저도 속해 있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장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의 압력으로 사상계가 거의 그때 중단되게 생겼어요. 아 그때 사상계 진짜 유명했어요. 네. 예. 그 책방에 사상계를 인쇄를 해서 다 배분을 하면은 예. 중앙정보에서 그걸 싹 걷어가 가지고 예.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장 선생이 사상계를 더 이상 발간할 수 없게 되시자 나는 이제 자유언론 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또 그걸 예, 통해서 예. 독립사상이나 이런 걸 고취하자고 했는데 예.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 내 정치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7대 국회의원에 예, 예. 입후보 하셔서 입후보 하시기 전에 그때 한비 밀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 사카린 밀수 사건인데 아 그겁니까? 예. 그때 삼성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이 야합을 했다고 예. 박정희 대통령을 밀수 왕초라고 불렀어요. 그 고인께서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셨어요. 어허. 그래서 옥중 당선이 됐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옥중 당선이 예, 됐어요. 예, 예. 후보자가 없는데 당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거 운동도 하고 또 그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그 사무실에 자주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예. 전 아직 그때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복학생 예, 신분이었는데 예, 예. 그러다가 그 장 선생 비서하는 예. 제 집사람하고 아 좋아하게 됐고 장 선생 사모님이 그 고인의 예, 비서셨어요? 원래 뭐 집안 인연도 있고 그랬어요. 오, 아주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그럼. 예, 그래서 그때 장 선생이 저희들 그 두 사람이 다 아버지가 없어서 대부 노릇을 해주셨어요. 아, 줄에는 천관우 선생이 서주셨고 예.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 기억하시는 고 장준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 정말 그 거의 완벽할 정도로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었어요. 아, 꼿꼿한 선비. 그 원래 저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로 오셨잖아요. 예, 예, 독립군 예. 대위. 예. 장 선생님을 백범 선생님이 꼭 장목사라고 부르셨대요. 아 그래요? 예, 아버님이 목사셨거든요, 장 선생 아버님. 아, 예, 예, 예. 그리고 아마 사철을 그 푸른 양복, 예. 신화이사스에 꼭 푸른 넥타이를 이렇게 꼭 항상. 항상 왜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건박하고 예. 또 이 어떤 몸가짐에 이제 전혀 흐트러짐이 어. 없는 모습을 후배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예. 그런 마음가짐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예. 그래도 저희들 후배들 어디서 뭐 돈이 조금 생기시면 불러서 이 그 불고기집에 데려다 소주를 즐겨 드셨어요. 그 예. 가족분들이 상당히 생계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국회의원 아직 하고 계실 때, 아, 그때? 네, 그때 예, 이제 예, 예. 그러셨고 그 백기환 선생이나 그 김도현, 최혜성, 김정남 이런 저희들 친구들하고 예. 가끔 그런 자리를 하셨을 때도 당신은 별로 잡숫지 않고 저희들 청년들 많이 먹이려고 그런 마음을 참 지극히 보여주셨던 게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아주 꼿꼿한 선비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 마음 푸근한 선배, 그죠? 그런 면모를 같이 갖고 계셨던. 그 외유 내강한 분이에요. 아, 겉으로는 굉장히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 아주 따뜻하고 그런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분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독립군 활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과는 정반대의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셨던 분. 네. 그래서 박정희라고 하는 존재와는 상극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평행선을 걸어오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세요, 위원장님? 그 장 선생님이 예. 그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박정희 당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아하. 당신이 그렇게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일제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네. 어떤 사람은 다 가족들을 버리고 독립운동한다고 그러고 가 있을 때 네. 일본 천황에게 선설하고 일본군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뼛속까지 친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예. 우리 자식들이 누굴 보고 뭘 배우라는 얘기냐 아,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을 정말 그 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분이 더구나 우리 헌정을 그 무너뜨리고 군사 쿠데타로 그렇죠. 대통령이 된 분 그리고 그 뒤에 또 재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아주 확고한 기반을 쌓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까지 그 기반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네. 독립운동가, 독립군으로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 또 오죽하면 또 밀수왕초라까지 했습니까? 자, 지난 23일부터 그 장준하가 꿈꾸던 조국이라는 이제 추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거의 대부분인데 네. 사실 젊은 세대는 장준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밝혀지는데 38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일제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습니다. 저 진짜 그러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젊은 세대에게 자, 장준하는 이런 인물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좀 그 대신 좀 전달해 주세요. 장준하가 꿈꾸던 나라는 그리고 장준하가 꿈꾸던 조국은 어떤 조국이었을까요? 우선 장 선생님은 네. 나라를 빼앗긴 일제에게 아주 압제를 당하던 시대의 청년기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윗세대들이 장 선생이 물론 태어나시기 장 선생이 1918년생인데 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종국이 일제에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였어요. 그래요? 그분은 이제 나라를 다시 이렇게 해방으로 되찾은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의 그 부담을 가지고 사셨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식들이나 뭐 그 뒤 후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까봐 굉장히 이렇게 네. 정말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누누이 그리고 돌베개라는 그 예. 저서에서도 쓰셨듯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거의 말씀하실 때마다 하셨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자주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세상 네. 결국은 통일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던 거거든요. 고인께서 통일은 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통일 이런 그 문구를 저는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좋다. 그렇죠. 조국 통일에 반대되는 것인 한은 예.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선일 수 없다. 모든 통일은 좋은가? 좋다. 예. 그 문장이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김구 선생을 물려받은 정말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희들 감정에는 대학생이고 그 청년이 있을 때는 장준하 같은 분 그런 선배가 되는 게 저희들 이상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하고 얘기를 해보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굳이 통일해야 되냐. 네. 그죠? 자, 그 통일을 하면은 낙후된 북한 사회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우리 세금 내야 되고 거기서 빚어지는 경제적인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냥 이 상태로 네. 평화 관리하면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 사실 많거든요. 네, 뭐 요새 세태가 예. 젊은이들에게 뭐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 통일돼서 살았던 예. 예를 들면 뭐 삼국 통일 그 시대 이래로 그 지금까지 1200년 동안을 예.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공동체, 예. 문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예. 1945년에 예. 일단 분단이 된 두 예. 개의 나라로 갈려진 지 이제 7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1300년에 비하면 예. 이 6, 7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세상인데 네. 요 세상을 놓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우리의 역사인 양 아, 바라보는 거는 그야말로 그건 천박한 일이에요. 예. 너무나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긴장과 뭐 전쟁 위협과 정전 상태 이런 것이 앞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통일이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는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긴장과 네, 예. 전쟁 위협 속에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북을 도와서 네. 언젠가 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거기에 드는 비용보다 예. 수없이 전쟁 위협을 느끼면서 무슨 무기 도입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무슨 핵 예.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그럴 부담이. 거예요. 그리고 예. 또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는 사람도 많을 거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나저나 그러니까 이제 6월 감식도 끝났고 이제 그 장준하 선생님을 정말 네. 영면에 드시게 해 드려야 되는 게 후손의 또 도리고 후배들의 도리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정부가 네. 70년대 과거사 의문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준하 선생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걸 믿고 싶어요. 그것이 아마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죄업을 씻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또한 우리 속에서 이른바 저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네. 함께 과거를 진정으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악수를 하는 계기가 예. 되리라고 봐요. 예. 그게 뭐 밝혀졌는데 뭘 두고두고 그렇게 원한을 품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건 과거사고 예. 그 장준하 선생 자손하고 박근혜 씨하고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예. 그런 일을 왜 우린 못 하겠어요. 저는 이 1970년도에 빌리 브란트 독일 예, 서독 예. 수상이 예.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그 폴란드 그 바르샤바 항쟁, 항독, 항나치 그 추모탑 앞에서 예.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거기 사죄하고 우는 모습을 그 지금도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예. 예. 왜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 없지? 왜 우리는 안 되나? 예. 왜 우리는 솔직히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나? 그게 양독 간의 문제나 독일과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류사의 죄악은 죄악이다. 그렇죠. 일제가 저렇게 이 독일과 비교돼서 아직도 선진국 취급을 못 받는 이유가 일본이 그렇죠. 독일의 그 과거사 반성과 일본이 저렇게 반성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선진국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뭐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수가 취급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 안에서도. 북한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요담에 따지자고요. 네. 따지자고. 예.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잘못한 건 반성 안 하면서 북한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북한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역사가 전진할 수 있냐 못하느냐 이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독일의 과거사 반성을 유심히 보고 네. 거기서 독일의 부흥과 예. 독일이 중심이 돼서 유럽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독일의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남북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중심이 돼서 네. 북까지 함께 존재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통일이 되고 네. 또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만들려면 우리들 내부에서 그런 도덕적 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바로 장준하와 박정희 이런 매듭을 푸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박 대통령의 딸이건 누구건 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남북 통일의 도덕적인 힘도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고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도 그런 우리 내부의 도덕적 힘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유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해법은 아주 대통령.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겠느라고 약속을 했고 네. 본인 스스로 자신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분명히 언명을 했고 네. 그냥 지금까지 했던 말만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 이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 예. 그것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황상민의 그는 왜 시간입니다. 자, 황상민 연세대 교수께서 아직 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불가피하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음질 때문에 워낙 홍역을 거쳤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일단 좀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저희가 지난주 고생 많으셨죠? 일요일에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워낙 그 음질이 나빠가지고 참 네. 너무너무 듣기 괴로워서 예. 제가 도저히 그냥 올리지 맙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오해를 또 샀군요. 그래요. 근데 그럼 저희도 좀 과실이 있는 게 워낙 음질이 안 좋아서 교수님 하신 말씀을 다 사실은 그대로 살리지를 못했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발언 맥락이 좀 끊기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워낙 이제 그 한국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뭐 이게 좀 그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 뭐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저희가 좀 이제 소상히 경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좀 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요. 아무튼 좀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지 좀 오늘도 좀 불안합니다. 저는 이게 전화 상태가 어떨지. 아무튼 글쎄 말입니다. 예, 최대한 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예. 자, 오늘 그 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벌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걸로 치면 6번째. 그다음에 예. 이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을 하면 7번째 낙마 사고거든요. 네. 예, 뭐 이래서 지금 그 우리 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박근혜 인사에 대해서 아주 뭐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근데 좀 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건 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사권자의 인사 마인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인사를 잘 못하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걸러내더라도 만약에 인사권자 네. 뭐 그 정도 흠결이야 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아요?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라는 그 지적보다는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임명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사실은 그 시스템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인데 제가 좀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러니까 그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네. 어릴 때 집에서 오줌 싸서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닌 것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뭐 쪼크 비슷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알맹이가 담겨 있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나 국민들의 그 인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는 지금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겠죠. 예. 실은 전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일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네. 대통령의 인사 검증 잣대, 인사 마인드가 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 도덕성 지수하고는 너무나 크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은 우리 대통령이 도덕성 기준이 상당히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네. 상당히 이 나이브하다. 그렇죠. 일반 그렇죠. 국민들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상당히 높은데 네네. 우리 대통령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좀 바닥 수준이지 않는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감히 하실 수 있는가요? 아 제가 네. 왜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가진 도덕성 수준을 의심하다니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태도가 아니죠. 불경죄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러면? 하면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국가 원수 모독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아니 왜 저를 자꾸 궁지로 보세요? 궁지로. 아니 궁지로 모는 게 아니라 좀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예. 그런 오해를 또 하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대통령은 참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인물들을 네. 저렇게 진짜 급이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인간을 어떻게 네. 장관이나 차관 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인물을 시킬 수가 있을까? 네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그런데 경우죠. 예. 그렇죠.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네.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는데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마인드가 아니라요. 예.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신 거를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지적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너무 이 개인 험집 덜추기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실제로 이 전문적인 능력도 좀 보고 네. 이 조금 개인 헌집이 잘못된 거 험이 좀 있는 거는 좀 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뭐 그 지적은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이 남의 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 잘못은 잘 보지만은 자기 눈에 있는 그 티끌은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또 그렇죠. 이 예. 기본적으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험짓 덜추기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저는 아이고 이 우리 대통령 참 큰일 났다. 네. 그 큰일 난 거는 뭐냐면요.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흠집 덜추기 전에 예.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물을 제대로 된 자리에 기용하고 있는가 이 예. 문제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예. 당시에는 실제로 그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내가 선택한 인물은 좀 흠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흠집 덜추기 하지 말고 써달라. 아, 그게 더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죠. 아하, 예. 지금까지 언론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공직의 경우에서 리더의 능력은 적절한 자리에 네. 적절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얼마나 잘 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맞는 자리에 그 사람을 쓰지 못하면 예. 그거는 그 인물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예. 또 그 사람을 써려는 리더도 재앙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리학 교수를 경제학 가르치라고 그러고 경제학 교수 너 책 잘 읽으니까 이 문학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며칠 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경재 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여기 아주 극렬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을 그것도 친박 중진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어떻게 앉힐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왜 내가 인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발상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야당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당연히 여당의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방송을 장악 안 하려고 할까요? 여당 입장에서? 예. 여당 또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을 장악해서 그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내보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하죠. 네. 이건 MB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여당이나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혀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는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를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우려를 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반발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끝까지 저 말 들어보세요. 예. 저 말은 이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네. 실제로 어느 정권이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 하는 일 자체를 부정하면서 야당이 우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야당이 이 하늘을 달리는 웃기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야당이 참 좀 웃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 정권을 잡은 정부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지 않으려는 거는 진짜 무능함이거나 이상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나름대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런데 야당은 이제 이 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 이제 대치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담화문 내용에 나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분명히 언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언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나고 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친박 중진을 앉히니까 야당이 반발을 한 이런 지금 수순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김정민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드느냐면 한국인의 심리에서 예. 한국 사람들이 이 보이고 있는 특히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보일 때는 항상 야누스적인 두 가지 입장을 보이려고 그래요. 남들에게 있어서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방송 장악 같은 거 그런 짓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내 밑에 일하는 녀석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 방송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 밑에 일하는 애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네.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회장님도 네. 절대로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예. 거벌려지거나 예. 파렴치한짓을 하면 안 된다 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 그렇지만 회사의 공정거래에서 예. 투자를 하러 들어오면 직원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 사람들을 막고 공권력에 거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 그런 노력을 할 때 예. 겉으로는 이 참 우리야 직접 직원도 아니고 하청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정부에 보고를 하고 뒤로는 야 너희들 참 수고 열심히 했어. 그래 조용히 있으면 다음에 잘 챙겨줄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대한민국의 리더들이나 경영자들이 잘하는 일 아니구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이 몸통과 꼬리 얘기가 껄핏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몸통은 숨고 꼬리만 드러났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숨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까지 연결시켰을 때 제가 책임질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방식을 두고 지금 언론 보도를 기초해서 두 갈래 전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평소 안면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만 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풀이 너무 좁다. 이런 전언이 하나가 있고 예. 또 다른 그 전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을 되게 꼼꼼히 읽는데 신문지상에 실린 칼럼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고 자신의 호의적이거나 이런 비록 안면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놨다가 기용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얼핏 들으면 이 두 갈래 전언은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아니죠. 전혀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가지 전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사고 방식, 네. 심리를 본다면 예. 모두 사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네. 나름대로 분석하는 기준은 고시 관료나 네. 영남, 인 그룹을 쓴다. 네, 이런 네. 식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뭐 성시경 근데 인사 저는 이런 얘기 그걸 나오죠. 보면- 예. 네, 참 기자들이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찾아보려고 참 노력하다가 참 이 빈약하지만은 비슷하게 끄집어낸 이 기준이구나.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 하나만한 기준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고시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네. 이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이 당신한테 제공했거나 예. 하신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관료 집단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정치인 박근혜 씨한테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 될 테고 그렇겠죠. 또 거기에 이제 지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의 과외 조직. 네, 우리가 그렇죠. 그때 무슨 미래연구원 예. 뭐 하는 그런 예. 탱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 정치인으로 있는 동안에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모임을 형성을 하고 이분들과 뭐 나름대로의 교류를 한 과정에서 알게 되신 분들일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사실 신문 칼럼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분이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대변인 하시는 분 같이 예. 용비어를 너무나 열심히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나를 저렇게까지 충성하다니. 그럼 저 사람의 충성심을 내가 참 높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어찌 보면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구성적인 형태로 네. 인지상정에 기반한 네. 인간들을 잘 지금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잘 쓰시고 계신다는 말은 당신께서 잘 쓰신다는 이야기지 국민들을 위해서 예.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잘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쓴다는 말은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이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떠올랐는데 또 이게 예. 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뭐 욕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질문이 맞죠. 이 충성심과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운데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네. 정말 일은 잘하는데 뭔가 좀 나오고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용어를 조금 잘못 쓰신 게 하나 있어요. 네. 첫 번째 하나가 전문성이에요. 네. 전문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업무 능력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관료 체제에서는 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교수를 전문가라고 할 때 예. 업무 능력이 뛰어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어.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는 4기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겠어요. 왜? 그랬을 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를 쓴다라는 표현은 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라든지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쓰는 이 기준을 대체 뭐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죠. 찾아보니까 예. 그냥 저 사람들이 박사가 있고 예. 또 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전문성이라고 붙인 것이지 네. 실제 업무 추진 능력이 있다든지 예. 과거에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을 썬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은 뭐 지금 경제부총리로 기용되신 모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장을 할 때 전체 기관장 평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으신 분이고 맞아요. 그 분야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인데 경제 수장으로 쓰셨는데 모든 언론은 전문성의 기준에서 썼다라고 해석을 할 때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보통 충성심입니까? 충성심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예. 나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당신한테 주어지는 과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로 나는 당신을 쓰겠습니다. 네. 당신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 엄청나게 그 분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 당신이 여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전폭적인 위임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배짱이 있거나 이런 또는 한편으로 자신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괜히 여기에 대해서 이 한마디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초췌한 자기인식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충성심을 가장 우선한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제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 그렇죠. 을 쏜다. 예. 생각이 같은 사람을 쏜다. 예.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고 예.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충성심이 높은 사람 아. 또 내가 시키는 나를 무조건 잘 타는 사람을 쏜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전두환 대통령 때 예. 경제 총리 하시던 분 그때 아마 그분은 아웅산 사태로 아마 예, 예. 돌아가실 분이세요.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도 뭐 저도 언론에서 들은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얼마나 그분은 직접 돌아가신 분한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연희동에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여쭤봐야 되나? 네, 어쨌든 간에 예. 김재희 경제수석한테 자네가 경제는 박사고 자네가 최고로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자네는 경제 대통령이야. 예, 맞아요. 경제에 예. 대해서는 자네 말이 맞아. 예. 자네 이야기를 따르겠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맞아요. 그분한테 진짜 거의 경제적인 예.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예. 정권을 넘기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왜? 맞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나 무식해. 나 잘 몰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성찰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 방송 듣는 분은 또 전두환 대통령을 미화한다고 그래 내 알고 봤더니 황 교수는 결국엔 전파였어 이런 이야기까지 또 하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은 예, 그 전두환 씨의 그 일화는 아주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일화이고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일화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경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저도 그러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예. 그 두 분들이 실제로 인재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각기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가장 잘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떨까요, 교수님? 다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나홀로 인사라고 하는 조어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에 추천도 받는 건지 의문스럽고 뭐 또 이 뭐 추천도 그러니까 보통 추천은 복수 추천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보도도 있고 그러면서 네. 이게 주변에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끼어들어서 뭐 조언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인데 이 보도의 기초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지금 그 심리는 과도한 자신감인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니죠. 그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김이 곧 국가다. 네. 내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물을 쓸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그냥 사실은 나홀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런 왜냐, 겁니까? 왕이 자기가 신하를 쓰고 싶은 신하를 쓰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그러냐. 라는 생각과 거의 동일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또 옛날에 왕이 신하를 아무나 쓰지는 않았어요. 예. 왕이 특정한 신하를 자리에 앉힐 때는 항상 담배수로 밑에서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올리면 예.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하는 형태지. 그렇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야, 이 사람 또 이렇게 되는 일은 조선시대 그 왕권이 있다는 그 조선시대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보다 더 높은 태후마마 여왕폐하보다 더 높은 게 뭐가 되나요? 그러게요. 뭐가 되나요? 거의 척천무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어도 인사권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위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이 스텝이 죽기를 각오하고 임명권자라는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이런 일을 방식으로 인사를 하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국장 철학을 공유할 수 없으니 그만둬라. 저는 예,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표 쓸 인간이라면 네. 아예 들어가지 않겠죠. 아하. 예.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 관련된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 좀 이렇게 그 조언이든 충언이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김병준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이 대통령제의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이야기다. 뭐냐면 대통령하고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언을 퍼붓는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독대를 해야 되는데 독대할 기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괜히 한번 잠깐만요. 예. 전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는 않아요. 왜 예. 그러냐면요. 예. 너무나 반복적으로 뻔하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강한가요? 아니면 조선시대 왕권에서 왕의 힘이 강한가요? 왕의 힘이 강하죠. 그러면 왕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인사를 했을 때 그 예.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저를 뭐 귀향을 보내시더라도 이것은 아니 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예. 일어났죠. 예,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귀향 간 인간 수없이 많죠. 네네네. 죽은 인간도 있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왕권 제도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관 수석을 했다는 분이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독대를 하기는 힘들다. 이런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계셨단 말씀이세요. 김종배 씨가. 근데 당신이 지금 왕권 시대에 예. 안심이나 하는 짓을 당신도 이미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예. 새누리당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죠. 김종인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를 기용을 했어요. 비대위원으로. 네. 자, 그러면 그때의 인사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인사에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뭐냐면 그렇죠. 예, 김종인 씨나 그 이준석 씨를 쓰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는 지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처지가 바뀐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그러니까 멈춰르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기대한 거는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예, 다급한 상황이었고. 예. 네, 다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지가 다르다라는 것, 처한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분의 행동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김종인 씨나 이준석 씨 이런 뭐 당시 입장에서 당신한테 100% 충성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뭔가 국민들에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가장 잘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보면요. 항상 이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을 마치 모범생이 과제를 수행하듯이 또박또박 수행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그리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형태로 김종인 씨를 쓰거나 이준석 씨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또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것을 당신 나름대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팔다리가 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나가 요청하는 것을 잘 따라줄 사람이지 그거 아닌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어떨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과제를 설정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 상황,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에 보여주는 인사와는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파격 인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네. 과제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런 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는 상태인데 그런 걸 기대하세요? 기대가 안 되죠. 국정 위기 상황은 네. 국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이분 지금 당신 음. 수적으로 쓰실 분 그냥 써놓은 거를 국민들이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 내정됐던 사람들이 내정이 되는 순간에 언론이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이 자리에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흠결이 있는지를. 그죠?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실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가? 아니요. 인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예. 이제 아까 제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 남들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또 그렇죠, 괜찮은 그렇죠.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예.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 잘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 잘난 사람의 심리라는 건? 잘난 사람들은요. 남들에 대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 대개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예.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우아하고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예. 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웬만하고 돈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 생각을 이 노골적으로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네. 상당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뻔한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해요. 예.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고위공직자나 성공한 CEO,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쭉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거의 공자님 말씀 같은. 그런데 예. 그러나 안 그러나 하고. 예.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행동할까 싶을 때는 막 걱정되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는 잘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또 권력을 나름대로 가지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샘이고 질투고 부당한 걸로 간주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 찌질한 인간들이 네가 못났으니까 내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하. 근데 대놓고는 또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네, 그렇죠, 대놓고 하면 물론. 금방지다 그러니까. 예. 항상 겉으로는 겸손한 척도 보이죠. 그런데 굳이 자기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하죠. 예. 저거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틀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장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그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왔고, 내가 이렇게 똑똑했는데, 예. 그건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오. 그런 거죠. 예. 그럼 나보다 못한 너희들이 뭘 이들이 안다고 지금 떠들어댔냐? 그럼 대통령 빠져도 네. 내한테 이런 또 자리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는 진짜 당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또 그 잘못은 진짜 그거는 아주 이 진짜 작은 뭐라 그래 우리가 발톱 끝에 때 정도로 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예. 또 당신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뭐 장관이든 뭐든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예. 이런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은 그 과거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험침을 들춰낼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적을 언론에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선을 해서 일어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우리 언론들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또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예. 결국은 이걸 성과주의라고 하는 단어로도 풀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그 단어 성과주의, 결과 중심의 그렇죠, 사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으로도 풀어야 할 수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몰이해, 또 인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부족, 그렇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와, 맞네요. 예, 성찰의 부족, 그 참 좋은,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인터뷰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음질이 좀 어땠습니까, 교수님? 오늘 음질은 저는 뭐 듣는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 방송을 실제로 들으실 분들은 어떠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오늘 예.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지난주보다는 좀 음질이 좀 괜찮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아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스튜디오로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어제만 해도 상당히 쌀쌀했는데 오늘은 아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3월 한 달, 4월에도 뭐 계속 이런 날씨가 되풀이된대죠.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